안녕하세요. 생활상담의 김양일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신청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사전 등록을 위한 회사의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등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3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추첨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등록도 해야 합니다.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추첨을 위해서 사전 등록한 케이스가 30만 8천 개였지만 이 중에 8만 5천 케이스만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비자 취득 과정, 오늘 생활상담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에서는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각종 이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저지 생방송 전화 347-925-0066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실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반갑네요, 또.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인데. 한 달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유, 좀 활짝 웃으시니까 기분도 좋네요, 방송할 때. 그래도 웃어야죠. 왜냐하면 영주권 또 비자 때문에 기다리시는 맞습니다. 분들 여러 가지 찡그린 일은 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또 상담 드립니다. 다들 네. 진짜 요즘에 너무 느리니까들 다들 맞아요. 애타시는 너무 느려요. 분들이 예, 많으신 예.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매년 연례 행사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정말 연례 이 H1B라는 그 전문직 취업 비자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해마다 너무 힘들고 이게 추첨이라 진짜 그렇죠. 이게 네. 뭐 내 능력이나 뭐 또 기다리면 된다 이러면 또 기다려라도 그렇죠. 보겠는데 네. 그게 영주권 같은 경우는 네. 접수 순으로 쭉 기다리면 맞아요. 이제 줄 서가지고 쭉 받는 건데 이 H1B는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추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추첨만 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추첨한 다음에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어머. 추첨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난 다 되는 줄 알았어. 앵커님도 와. 또 잘못 알고 계셨네. 추첨만 되면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도 운만 좋으면 다 되는 거게요. 그런 게 아니라 추첨할 때는 자격 여부를 따지진 않아요. 야. 3월 1일부터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들어갑니다. 등록이 들어가요. 고용주 사전 등록이 들어가서 네. 3월 18일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3월 30일 그때 추첨을 해요. 그럼 30일이면 31일이나 4월 첫째 주까지는 추첨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해. 이 정말 경쟁이 치열한 추첨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당첨이 됐으니 나는 끝난 거다. 근데 그거는 시작이고요. 그때 서류를 접수하면 그다음에 심사가 들어가죠. 아이고. 네. 심사에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야 되고 또 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또 네. 영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예. 또? 물론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 비자는 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해외 출장을 또는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계시면서 H1B 비자를 받아서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렇구나. 네. 그것도 갈 때마다 한국 갈 때 한 번 받으면 3년. 3년. 네네. 3년 동안은 괜찮고 그거 그렇죠. 또 끝나면 또 그렇게 되고. 다시 연장하고 연장할 땐 추첨 안 해요.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 한 번 받으면 이제 계속 6년 연장을. 연장. 물론 한 번 받아서 다음에 연장할 때는 심사는 다시 받아요. 신청하고 고용주를 옮기거나 예.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연장을 하거나 이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는 추첨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군요. 아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OPT 기간 가시신 분들이 이거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죠.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네.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그럼 보통 OPT가 졸업하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OPT가 그렇죠. 7월쯤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7월 또는 겨울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한 2월에 시작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예, OPT에서 이제 H1B로 옮기는 과정인데 다행히 OPT가 4월 1일 이후로 끝나시는 분들은 신분 H1B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4월부터 10월 1일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동안에 신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OPT가 그 사이에 끝나시는 분들은 H1B만 되시면 신분을 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연장 함이 없이 바로 연결이 되고 일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건 그 캡갭이라고. 예, 되면? 추첨에 되셔야죠. 추첨에 되시면 캡갭이라고 해서 내가 OPT가 5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월에 끝나면 더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H1B 추첨에 되면 H1B가 시작되는 고용이 개시되는 10월 1일까지 비록 OPT가 끝난 5월부터 10월 1일까지는 내가 아무런 신분도 없고 워크 비자도 없지만 네. 단지 그 추첨이 돼서 내가 H1B 그 비자의 그 대상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취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 네. 게 있구나. 그러니까 추첨만 되면 그 비자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얼마든지 예, 체류도 가능하고 체류가 가능하고 또 일도 할 할 수 있고 예. 그런 그래서 추첨에 거군요.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네. 너무 저기예요. 이게 경쟁력이 치열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네. 30만 8천 개. 30만 8천 개인데 몇 개를 뽑아요? 8만 8만 5천 5천 개를 개. 뽑아요. 그래서 어떡해. 경쟁률이 엄청 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 등록제로 해서 사전 추첨하는 제도가 2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제도가 바뀌어서 2년 전부터는 먼저 추첨을 하고 추첨에 당첨된 사람만이 접수를 하게끔 이게 그 제도가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그때는 순서가 아예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추첨을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나온 패단이 뭐냐면 일단 접수보다는 그 추첨에 등록만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비교적. 네? 접수비를 낼 필요도 없고 10불만 내고 하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H1B를 할지 안 할지 또는 자격이 될지 안 될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레지스트레이션하고 추첨을 일단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그래서 30만 8천 개가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접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첨을 2차도 하고 3차도 했어요. 이게 다행히.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 번만 하는데 한 번만 해서 8만 5천 개 플러스 조금 약간의 여유분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추첨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또 3개월 있다 추첨을 다시 해서 3차 추첨까지 갔습니다. 작년의 경우. 그렇구나. 네. 그런 건 또 예.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그래서 8만 5천 개보다 훨씬 더 많은 10몇만 개가 당첨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첫 번째 추첨에서 안 되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소식이 올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1년 내내 그냥 그거 좀 계속 기다려. 그것도 참 진짜 너무 이게 사람 마음 졸이는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뭐 여러 회사를 복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가능은 한데 다만 네. 고려하셔야 될 거는 뭐 자회사다, 계열회사다. 주인이, 그러니까 고용주의 그 오너, 그러니까 오너가 똑같다. 이런 회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복수 지원은 안 돼요. 한 회사라 하면 자회사, 계열회사, 그다음에 오너가 같은 회사도 다 해당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는 복수 지원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추첨 당첨률을 좀 높이는 거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것만 잘 내가 그렇죠. 어디서 스폰만 받을 수 있는 데만 그렇죠. 찾으면 네네. 이런 것도 괜찮겠네.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이 시간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게 요즘에 이제 한창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네. 여기서 한국의 법원을 상대로 이거를 헌법 소원, 그쵸? 네네, 헌법 맞습니다. 소원을 내고 네. 이 네. 이중 국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네.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 복수 이게. 국적자인데 네. 이게 여러 번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계세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국적이에요. 그쵸. 하지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한 사람만 사람만 한국 네, 사람이어도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영주권자여도 영주권자여도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둘 다 부모님 영주권자라고 심지어 아빠는 뭐 시민권자고 엄마는 영주권자고 미국에 살고 있고 전혀 호적 신고도 안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잊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중 국적자가 된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8세가 되는 남자아이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문제가 결부돼서 국적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문제 때문에 이래요. 군대 문제가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네. 여자아이들은 군대 문제는 없지만 언제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냐면 네. 22세까지 해야 돼요. 여자아이들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자유를 주는 건데 남자들은 18세, 여자들은 22세인데 네. 남자들도 물론 뭐 병역의 의무 같은 게 없으면 그 22세 전에 그러겠죠. 해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병역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뭐를 하냐면 자 나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습니다. 한국 국적 난 안 할래요라고 국적 포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방법이. 네. 하나는 나 둘 다 가질래요. 미국 국적도 갖고 한국 국적도 가질래요. 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의 경우는 병역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둘 다 갖는 것도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 제한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을 지나면 나는 못해요. 계속 이중국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는 게 좋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의 경우도 내가 뭔가 그 국가 요직에 그쵸. 어플라이를 그게 하거나 문제예요. 뭐 네. 사관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나는 국적 포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병역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37세 병역 면제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이 있는 한국 국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굉장히 네.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거부가 됐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네. 9월에 네. 헌법 불일치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큰 성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18세가 되고 나서 3월 31일까지 이 국적 이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지나버린 경우 또는 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또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한국 호적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 호적에 올리고 나서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은데 결국 이런 일은 미국에 사는 교포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지금 이제 거치고 하고 있어요. 있는 중이고. 최근에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 뭐 공청회도 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에 그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1년 안에 뭔가 개정법을 만들어라라는 이제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그것에 대한 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예, 법이 이번에.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정 출산 때문에 맞습니다. 원정 출산 때문에 원래 생긴 건데 맞아요. 원정 출산자는 그렇게 못해요. 국적 뭐 2개 선택도 이제 못하게 했는데 원정 출산자가 아니라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엉뚱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고 안 하면 그냥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됐어요. 근데 그쵸. 그게 2010년에 바뀐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생활상담 오늘 조은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뤄온 조문경 변호사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 추방소송 등 모든 이민 비자와 관련해 정확한 판단과 오랜 경험으로 각종 법률 조언을 해드립니다. 조문경 변호사 사무실은 뉴욕과 뉴저지에 있고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뉴욕 전화번호는 718-539-7400입니다. 뉴저지 사무실은 팰리세이즈 팍 460 버겐 블러버드 체이스 은행 건물에 있습니다. 뉴저지 전화번호는 201-585
7409입니다. 방송에 궁금한 점 있거나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뉴저지 생방송 전화 347-925-0066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톡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권 재신청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지문도 찍고.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데. 영주권 재신청이요? 재신청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영주권 카드 연장인가 보죠? 네. 1년 되셨대요. 1년까지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오래되시긴 하셨네. 근데 그래요? 지난번 생활상담 때도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셔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일단 1년이 넘으셨으면 연장은 이 정도까지 안 걸려요? 그 정도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일단 1년 연장된 거는 접수증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더 지나가면 이제 나는 영주권자다라는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민국 가셔서 또다시 연장을 좀 받으시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런 게 필요 없으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신다거나 뭔가 영주권 밸리드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할 뭐 그런 이유가 없으시면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맨날 저도 기다리란 말 하기가 정말 지쳐요. 이런 문의 진짜 많으시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서류가 부족해서 뭐 더 접수를 한다든가 뭔가 이러면은 열심히 막 해갖고 할 텐데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맞아요. 정말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 이게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랑 같이 with 코로나 하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민국 일이 더뎌지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네. 텐데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네, 없네요. 딱히. 우선은 그렇게. 우선은 그러고 너무나 안 되면 이제 뭐 인ኳ리 넣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일단 지금 1년 되셨으면 조금은 좀 조금 기다려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시민권자로서 91세 노모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걸리는 시간과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셨어요. 뭐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시죠. 91세 노모라면 80이 넘으셨으면 지문도 안 찍으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지 아니면 뭐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에 뭐 신분 없이 계셔도 당연히 오, 가능하고 진짜 80세가 넘으면 80세가 넘으면 지문은 안 찍으세요. 물론 80세가 안 돼도 신분 없어도 가능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은.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초청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80세가 넘으면 뭐 범죄 뭐 행위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따지고 지문을 안 찍으니까 가능하신데 의료 혜택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그렇죠. 이런 메디케이드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지금 신청을 영주권 받고 나서 5년 안에는 그게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인 자녀가 재정증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증명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초청을 하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뭔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있지 않게 내가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의미군요. 그런 의미예요. 재정 보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연대 보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내가 섹스보고가 모자라면 아니면 뭐 자산이 없거나 이러면. 그런데 연대보증자도 그런 책임을 지는 거죠, 연대적으로. 그런데 뭐 빚 보증을 한다, 이 사람이 뭐 이건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뭔가 그 퍼블릭 베네핏을 받았을 때, 안 되는 걸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려우시겠네요. 의료 혜택 그렇죠. 받는 거나. 그건 어렵습니다. 네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 재정보증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광고들 많잖아요. 재정보증 해주겠다. 서비스 해준다. 이런 데들. 그래. 네, 이민 관련 광고 중에 재정보증 필요하신 정말요? 그런 거 웹사이트 그러니까 같은 아마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재정보증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친지가 뭐 친척이 아니래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초청하고 싶은데
내가 세금 보고를 뭐 한 15,000불밖에 안 했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광고에서는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누군가 제3자가 재정 연대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뭐 책임지는 일은 그 영주권 받은 사람이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 나라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해주고 뭐 얼마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됐죠. 하지만 그렇죠. 누군가가 아무나 재정 보증은 해줄 수는 있는 건 맞아요. 진짜 그거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이 돼요? 아니래도 돼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네. 허점들이 네, 생기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뭐 그 USCIS나 이런 그 이민국이나 뭐 다른 데서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거 물어내 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네. 경우도 있구나. 네. 가족 이민 경우에는 재정 보증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반드시 해야 되죠. 네. 근데 요즘에 가족 이민이 워낙 근데 늦어가지고. 늦죠. 네. 늦는 얘기 또 하네. 뭐 그나마 취업 이민은 다 문호 열려 있어요. 네, 다행히. 물론 신청하고 나면 프로세싱 자체는 늦게 되지만 그래도 문호는 열려 있는데 가족 이민은 문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렵죠. 가족 네. 이민 지금 하면 한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들 가장 느린 4순위. 네. 4순위가 지금 2007년 거 하고 있어요. 15년. 진짜요? 15년. 네. 와. 네. 물론 영주권자의 자녀나 시민권자의 자녀, 미혼 자녀들은 좀 그래도 빨라요. 한 뭐 6년 뭐 그런 경우도 빠른 게 6년. 네. 그렇죠. 네, 네. 21세 넘은 경우는 그래요. 진짜. 21세가 안 되면 뭐 그거는 금방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일단 성년이 돼 버리면 거기다가 결혼을 한다. 네. 결혼을 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다. 이건 뭐 13년, 막 12년 이래. 요즘 가족 이민이 그러네요. 네. 진짜. 네. 많이 하여간 뭐 모든 게 지금 느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늦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그 외에는 기다리셔야 좀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